안녕하세요. 저는 왠지 이렇게 반가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실 저는 매일 여러분들 같은 취준생이나 구직자 여러분들을 수만 명이나 수십만 명을 만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취업 포털 인크루트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하고 마케팅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만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온라인 사이트 상이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 만나는 건데 오늘 실제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대면하니까 왠지 저는 반가운 것 같고 아는 분들을 만난 것 같고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궂은 날씨 또 민방위를 뚫고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다 보니까 또 왠지 모를 좀 무거운 책임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더 취업 잘 하실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도와드려야 되겠다라는 또 한번 다짐을 하면서 채용 동향 조사를 결과를 발표를 드릴 예정이에요. 저희 하반기 채용 동향 조사는 저희가 2003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매해 매 8월 달에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8월 달에 진행을 하는 이유는 향후 이제 8월 이후에 하반기에 취업을 위한 기업들이 채용 계획을 세웠고 얼마나 많은 인원들을 뽑을 거고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특히 신입 취업을 목전에 두시고 계신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매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러면 어땠을지 한번 조목조목 제가 여러분께 발표를 드리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2017년 8월 1일부터 2017년 8월 19일까지 조사를 했고요. 1000여 개의 상장사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저희 질문에 대답해 주신 566개 상장사의 답변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이렇게 발표를 드리게 됐고요. 조사 방법은 저희 회사 내부의 기업 서비스들을 이해하고 있는 전문적인 조사원들을 통해서 1:1 전화 면접으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2017년 하반기에 채용을 실시할 계획이 있으신지 또 얼마나 채용을 하실 것인지 그다음에 그러면 10년 하반기와 비교했을 때 차이는 얼마나 나는지 이에 대한 질문들을 진행을 했고요. 이 결과를 지금부터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대졸 기상도라고 하는데 얼마나 날씨와 다르게 맑은 날들이 많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하반기 채용 계획을 확정한 기업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여기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질문에 대한 57.9% 정도의 기업들은 이미 하반기에 채용을 하겠다라고 확정을 해주셨고 12% 정도는 지금 계획 중이지만 채용 계획을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신 기업들이 한 12% 정도 되셨습니다. 그리고 불확실하다, 채용 없으면 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10개 저희 기업 중에서 한 7개 기업은 하반기 채용에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 중에서 채용 확정 기업은 한 58% 수준이 된다.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58%, 70%가 어떠한 의미인지는 과거에 저희가 15년 동안 조사한 내역들을 비교했을 때 데이터를 보시면서 한번 더 판단을 해보도록 하고요. 전년 대비 저희 조사에 의하면 채용 규모가 2.71% 정도 늘 것 같다라는 답변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당연히 이 자리, 작년에 오셨던 분 이 자리에 안 오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작년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저희가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발표를 드렸을 때 채용을 확정된 기업들은 늘어났지만 전체적인 채용 규모는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한 마이너스 7% 정도 예상된다라고 발표를 드렸고 저희가 채용 동향 조사는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 실시를 하는데 올 상반기에도 저희 조사에 의하면 한 5.24% 정도는 감소할 것 같다라고 답변을 주셨었는데 이번에 이제 하반기 조사에서는 저희가 2.71% 정도 조금 더 늘어날 것 같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사실은 채용 규모 측면에서는 이렇게 더 뽑겠다 전년 대비 플러스 된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비중을 잠깐 지난 데이터들과 비교를 해서 보시면
뭐 초록색으로 보시는 부분이 긍정적인 답변이고, 이제 빨간색이 부정적,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이 미정인 데이터들인데, 저희가 쭉 지속해온 8월 기준을 봤을 때, 2004년 이후에 채용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은 가장 지금 높게 나타나는 수준입니다. 물론 최근에 채용 트렌드들이 뭐 그 이직과 전직의 횟수가 많아지고, 뭐 또 그 전체적인 어떤 대규모 공채에서 상시 채용으로 좀 약간 이동하는 경향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턴오버의 수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상세한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데이터를 다시 한번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채용을 확정한 기업들 전체에서 대기업 중에서는 66.33%가 이미 하반기 채용을 확정했다. 그 다음에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66.11%가 채용을 확정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의 비율은 50%가 확정을 했다. 아까 잠깐 앞에서 상기 드렸지만 이 데이터들은 상장사에 대한 기준이고 신입 대졸 공채를 채용하겠다는 답변의 기준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를 드리고요. 보통 지금 최근에 보면 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만들자, 그다음에 또 뭐 일자리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그다음에 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 정부의 굉장히 드라이브 정책들이 많이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기업들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화답하고 있는 모양새가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대기업들이 조금 더 민첩하게 대응해 주시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되어서, 아무래도 전체적인 그 채용 규모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에서의 증가율이 높다면 하반기 취업 환경은 조금은 개선되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데이터들을 추가적으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 보여드렸던 데이터이긴 한데 최근 트렌드 추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60%를 상회한다는 의미를 한번 되짚어 보면, 저희가 2003년부터 15년간 조사를 했을 때 한 60%를 상회하는 케이스들이 2005년하고 2011년에 좀 특이하게 솟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케이스들을 보면 2005년에 뭐 일자리가 한 26만 개 정도가 늘었고, 2011년에 한 30만 개 정도 늘었는데, 어떤 이런 채용 동향의 조사와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들에는 상관관계가 저희 조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면 과거를 상기했을 때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갖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데이터상으로만 보면 대기업이 조금 작년 대비는 확정 기업을 주춤하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중견기업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형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중소기업도 그 전체적인 증가 규모는 많진 않았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세하게 업종별로 채용 동향들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오늘 같다 그래야 되나요? 비도 오고 해도 뜨고 그런데, 저희가 일자리 기상도도 이 업종별로 매년 조사를 하고 발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 웹사이트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유튜브 동영상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전년도 저희 발표 때는 너무 암울했어요. 천둥도 치고 번개도 치고 흐리고 비가 오고, 맑은 업종은 하나 정도 있었던가요? 아마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올해는 답변을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조금 다르게 화창한 업종이 오히려 다수가 나오고, 업종별로 채용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화창한 업종은 어떤 업종이고 어떤 이슈들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렇지 못한 업종들은 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상세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업종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건설, 토목, 부동산, 임대업 관련된 기업들의 답변을 저희가 정리를 해보았고요. 최근에 뭐 정부의 어쨌든 부동산 규제라든지,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한 경기 하락 전망들이 막 나오고 있죠, 최근에. 그리고
뭐 관련 정책이라든지 경기 전망에 따라서 사실 채용 환경이 조금 악화되지 않을까 되는 우려가 있긴 하죠. 그래서 특히나 부동산 관련된 그 기업들 쪽에서는 이와 같이 전년 대비 한 10.89% 정도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답변을 주셨고, 사실은 저희가 조사했던 이 업종이 작년에 한 해에 굉장히 많은 수의 그 채용 효과를 냈던 업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판단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건설턴 부동산 임대업종은 10.89% 전년 대비 하락한 부분을 보였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금융보험 쪽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금 그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한 18.25% 정도가 증가가 있다는 답변을 주셨고요. 보통 저희가 그 디지털 금융 수요 쪽으로 좀 더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채용에 있어서도 일반 사무직이나 행정직이 아니라 뭐 다양한 어떤 IT 직군들의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몇 년간을 보면 시중은행에서의 사실은 그 일반직 공채 규모가 줄어서 상당히 좀 난감한 부분이 있었긴 했었지만, 최근에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뭐 K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 은행들도 성장하고, 핀테크에 대한 어떤 관심들도 뭐 이런 업종들의 채용 규모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몇 년 전에는 이 금융하고 보험 업종 같은 경우는 상경계 구직자들이 주로 타겟팅해서 공략을 하는 어떤 업종이었긴 한데, 최근에는 오히려 이공계 쪽에서의 채용도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 뭐 또 오히려 향후에는 그 핀테크라든지 이런 영향에 인해서 이공계에 탑밭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금속 조선중공업 쪽인데, 답변으로 말씀한 채용 규모가 전년 대비 4.92%가 증가가 될 것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물론 조선중공업 업계가 불황이고, 그 다음에 기계금속 업계 같은 경우도 사실 그 글로벌 공급가잉이라든지 이런 이슈들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는 하지만, 답변을 저희가 분석해 보면 조선중공업 업계는 조금 더 감소를 하고, 기계금속 업계가 조금 더 이것을 메우는 형태로 데이터들이 분석이 되고 있고요. 사실 뭐 최근에 어떤 해정부 일자리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호응도가 높고, 그다음에 선진국 경기 회복세에 대한 어떤 그런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소폭 증가한 4.92% 정도의 채용 규모 확대를 예상하는 답변들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식음료 업종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연초에 조사한 데이터상으로 보면 12개의 조사 업종 중에서 유일하게 채용 규모를 확대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었던 사실 업종이긴 합니다. 그런데 뭐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연초에 예상했을 때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내수가 활성화가 되고 업황이 개선되게 되면 이런 채용 규모들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굉장히 기대감을 가졌던 업종이긴 한데, 최근에 뭐 AI 문제, 그 다음에 뭐 식품 유통의 갑질 논란이라든지 뭐 살충제 계란 문제도 요즘 최근 뜨고 있는데, 이런 것들 악재들이 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서 저희가 예상과 다르게 한 4.2% 정도의 채용 규모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기업들의 답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 여행, 숙박, 기타 서비스 쪽 업종인데요. 전체적으로는 한 0.37% 정도 약간 증가하는 이런 답변을 주셨고요. 뭐 소비 심리가 호전되거나 아니면 뭐 저가 항공사의 증가, 그다음 공급색이 당연히 줄어나게 되고, 뭐 가격이라든지 이런 어떤 서비스의 평준화,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다음에 요즘 뭐 이슈가 되는 욜로 현상, 그다음에 여행 대중화 등등의 영향에 따라서 조금씩 그 채용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데, 또 이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신입 인력 채용 규모에 약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런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한 뭐 신입 채용된 직원들의 싱싱한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뭔가 그 기획적인 파트에 경쟁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 물류 업종인데요. 유통 대기업의 어떤 뭐 장기적인 불황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그 사드 방어책에 대한 보복 등이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좀 타격을 많이 받는 업종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뭐 또 내부적으로는 뭐 규제라든지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셔야 되는 업종이긴 한데 이런 악재라든지 아니면 내부적 어려움들의 영향으로 한 약 4% 정도 일단 감소된 폭이 보여지셨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유통 물류 쪽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쪽 관련된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그다음에 한 1, 2인 가족 증가, 그다음에 고령화라든지 뭐 가치 소비의 트렌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업황이 좀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부분들 오히려 개선하기 위한 신규 채용의 기대감들도 저희가 조사상에서는 엿볼 수 있었다라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의류, 신발, 기타 제조 쪽의 답변인데요. 전년 대비 13.33% 정도의 저희가 그 채용 규모 증가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업종 같은 경우는 어제 업황 개선 조짐이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패션 업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채용 환경 개선되는 것 같은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캐주얼 시장이 성장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뭐 새로운 유통 채널을 확대하거나, 그다음에 또 이제 하반기에 어떤 그 세계 패션 시장의 호황 예측 등등 이런 부분들의 기대 심리 때문인지 채용 규모들을 전년 대비해서 13.33%라는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높은 수치로 증가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및 부품 업종인데요. 뭐 자동차 업계 8월 위기설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중국 사드 보복에 의한 실적 하락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뭐 노조 파업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뭐 경시 절차 배출가스 기준 강화라든지 등등등의 사실은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일단은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뭐 내후외환의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될 정도이긴 한데, 그래서 전년 대비 한 4.29% 정도 채용 규모가 감소하지 않겠느냐라는 답변을 주셨고요. 그런데 저 답변 중에서 분석을 해보면 대기업 중심으로는 신차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영업이라든지 마케팅 업종 같은 경우에는 강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해당 직무 쪽으로는 조금 더 체크를 해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전기가스, 기타 인프라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7.37% 정도의 증가 요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답변을 주셨고, 새 정부의 어떤 그 탈원전 정책이나 석탄 화력 발전소의 어떤 축소라든지 재생에너지 확대 이슈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7.37% 정도의 어떤 확대 전망이 나왔고, 근데 답변들 중에서 분석을 해보면 뭐 이제 그 LPG 도입 가격의 급등이라든지 이런 예측 못한 리스크들만 아니라면 이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반기 채용 계획이 현실화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유주의하게 지켜봐야 될 업종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부분이고요. 채용 규모는 전년 대비해서 한 7.6% 정도가 증가된 상황입니다. 반도체 업체가 크게 실적이 개선됐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신입 채용 시장에서의 녹색불이 들어온 업종 중에 하나다라는 판단이 되고, 뭐 기존에 조금 전에 보셨던 실적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자동차 업계와는 오히려 반대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전년 대비 7.6% 정도의 어떤 채용 규모 확대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쪽 시장은 뭐 전반적으로 뭐 신입보다는 경력직에 대한 채용에 좀 초점이 좀 많은 업종이긴 한데, 최근에 어떤 실적에 관련돼서 연동된다면 분위기상으로 뭐 신입에게도 기회가 적지 않을 업종이다라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정보통신 업종인데요. 최근에 정보통신 업종의 수출 실적이 굉장히 크게 증가해서 수출 호황인 업황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런 영향으로 전년 대비해서 22.04% 정도의 채용 규모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주셨고요. 최근에 정부의 어떤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어떤 이슈들, 이런 뭐 그 트렌드에 대한 뭐 기술 등의 어떤 관심을 갖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그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에 발맞추어서 조금 더 다른 업종보다도 크게 채용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정유와 화학, 섬유, 이제 의학 쪽 업종인데요. 전년보다는 저희가 2.4% 정도 하락하는 규모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좀 하락되고, 정유 부분의 재고평가 손실 영향들 요즘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다만 이제 계절적 성수기가 있기 때문에 유가 불안도 버팀목이 있다 보니까 채용 규모 축소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되고, 채용 규모가 전년 대비 한 2.4% 정도 감소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그 규모별하고 업종별로 지금 그 기업들이 답변을 주셨던 내용들을 브리핑을 해드렸어요. 아까 잠깐 보셨지만 12개의 업종 중에서 7개가 전년 대비해서 채용 규모를 늘릴 것이다 라는 부분이었고, 나머지가 조금 비슷하거나 감소한 폭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들은 사실 조금 전에 이슈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적인 방향하고 실적에 대한 연동들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취업 성공 전략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브리핑 드렸던 이 내용들이 단초가 되거나 약간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브리핑을 드렸고요. 저희가 쭉 이런 조사들을 하다 보니까 그럼 하반기에 채용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트렌드는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질문들을 드렸고, 몇 가지를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 예,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점진적인 도입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반기에 좀 큰 이슈가 되긴 하는데, 사실은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께서 기업들에게 블라인드 채용을 권유하는 어떤 이슈가 있으셨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취업 시장을 참 요동치는 핫 키워드가 되고 있고, 저희 조사에서도 최근에 도입하셨거나 도입 예정이셨던 기업들도 상당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전문 강사님을 통해서 블라인드 채용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미 블라인드 채용을 하셨던 기업이나 정책적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이끌어 가시는 담당자들의 인터뷰를 보시면서 조금 더 상세하게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역량을 기반으로 한 채용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반기에도 이생 면접 이슈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구직자들이 한 62% 정도가 사실 이생 면접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자기의 역량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하반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되고, 이제 마지막 키워드는 아무래도 블라인드 채용이라든지 역량 중심의 채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기업들에서 피드백을 받았을 때 면접 평가에 대한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면접 평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준비와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조사했던 내용들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웹사이트라든지 보도자료라든지 배포된 자료 속에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또 하반기에 꼭 취업하실 수 있는 또 성공의 지름길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